그러면 이제 네. 영어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릴까요? 영어는 여기 선생님 말고 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줄 뒤에 알고. 누가 예. 보이세요? 저 있는 줄 알고. 안 되는데. 누가 어깨 주물주는 줄 알고. 이게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영어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특히 큰 모의고사 같은 거, 육모나 구모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저희 학원은 이제 재수학원이니까 저희 학원 안에서 자체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이제 직원이 감독관이 내려와서 학원에서 봐요. 예, 학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애들은 어떻게 보지 싶어서 이렇게 1교시부터 다 들어서 보거든요. 가서 보는데 진짜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다 푸는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국어는 막 시간 남아서 이렇게 딴짓하는 애들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애들이 아니나 다를까 나와서 쉬는 시간에 반응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이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영어는 그러니까 국어는 약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이면 영어는 지난번 6평 이어서 놨다 하는 느낌. 들었다 놨다도 아니고 들었다 그냥 패대기 치는 거의 김연경 스파이크처럼 지금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어렵다고 너무 인상 쓰고 그러니까 막 웃는 애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다급하고 다 와가고 또 재수생 정도 되고 나면은 9평 정도 보고 나면 이제 그 점수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작년에 한번 느꼈으니까 더 이제 크게 애달픈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까지 한 5번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근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했다가 애들도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게 그럼 시험지가 막 전체적으로 다 어렵냐 그런 게 아니라 한 두세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두세 문제밖에 어려운 것 치고는 너무 이렇게 자기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체들 이렇게 같이 선후배들 연락해서 만나서 물어보면은 한 4, 5점에서 한 12점 사이 떨어졌을 것 같대요, 애들이. 근데 저희 애들도 봐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좀 덜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적은 점수가 떨어졌고, 좀 하위 애들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된, 그게 맞기는 맞더라고요, 실전적으로. 근데 그게 영어는 뭐 국어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간 배분, 시간 싸움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두세 문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은 어려우면 그때 딱 정신을 차려서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다음 거 갔다가 다시 잘 돌아와야지 이거를 잘 못해요. 뭔가 어려워도 잠시 자기가 지금 정성을 쏟았으니까 그걸 뭔가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집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갔다는 게 저는 혹시 저런 모습인가라는 걸 좀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거죠. 시험의 어떤 자세 같은 걸.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두세 문제는 진짜 어려운데 이게 여기서 이제 끙끙대는 순간 다른 어디에서 시간을 자기가 원래 쓸 수 있었던 시간까지도 오류가 내고 잘못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파급적으로 두세 문제가 한 6, 7문제 많게는 한 8문제 정도까지가 시간 배분도 안 되고 정성도 제대로 쏟지 못해서 풀게 되는 그냥 그런 문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이렇게 말했던 한 4, 5점에서 12점, 14점 정도가 떨어질 거라는 게 그 문제 개수가 딱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지난번에 6평 때도 보면 절대 이거는 답이 1번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풀어요, 애들이. 어떤 유형은 이건 한 번도 1번이 나온 적 없어.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아이들끼리 이제 계속 어떤 스킬적으로 주고받는 얘기죠. 근데 그게 1번이 나와서 그게 오답률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됐었거든요.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영어 절대평가 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스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만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깨기 위한 시험이 6평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있는 문제들이 30번대에 있는 문제들이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킬러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기인데 거기가 아니라 3페이지 있는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리게 됐었어요. 주제 제목 그쪽은 애들이 당연히 맞고 간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21번 문제가 오답률 중에 세 번째인가에 등극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평에서 9평에서 이 두 번 시험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교수분들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늘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라는 거를 건드리는 일을 6평, 9평에서 이제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선지가 이제 이런 선지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의외성을 보여준 것 같고 9평에서는 이쪽 영역이 한 번도 어렵지 않았 당연하게 애들이 맞을 거라 생각했던 그 영역 쪽에서 어렵게 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당황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기쯤 되고 나면 이제 특히 수시 쓰고 이렇게 되고 나면 애들이 이제 최저를 맞추려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2합, 뭐 3합 이렇게 네. 하면은 항상 애들이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영어 하나랑 뭐랑 이게 참 대부분 많아요. 뭐 국수 이렇게 하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걔는 그냥도 국수로 하면은 정시로 가죠. 아,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가는데 정시로 가야죠. 근데 영어를 그렇게 생각하는 과목인데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지금 수시 쓴 아이들이 다시 주춤하는 그런 상담도 많아지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내 영역이야.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자, 그러면 네. 수능 때도 이 정도 난이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EBS 이제 6평은 애들이 이제 EBS 연계가 이제 단절되는 그 효과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이 제가 그때 뉴스 봤을 때 6%가 안 됐거든요. 5.51, 5.3.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9평이 그보다 어려웠으면 그보다 떨어지면 사실상 상대평가 1등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한 번도 이번 수능 쉽게 낼 거다라는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시험 자체라는 게 정신적으로도 힘든 거 어려운 거고 그러면은 이제 6평, 9평을 통해서 전국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구나 해서 그거에 준하게 혹은 그 가운데 난이도로 내는 게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어렵게 요 나올 것 난이도로 같습니다. 나오면 뭐 정시 엄청 재밌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정시 배치 상담할 때는 네, 올해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영어 등급 네. 컷을 어떻게 조율했느냐에 따라서 네. 각 대학별로 네네 맞습니다. 영어 등급 컷의 구간을 심각하게 발휘하는 네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유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영어를 수시에서도 문제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약대 어떻게 최저가 다 있는 대부분 다 있는. 네. 잘하는데. 네, 약간 못 맞추겠죠. 네. 1등급이 만약에 4% 정도 선에서 네. 만들어진다면 애들이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좀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수능 최저 맞추는. 그렇죠. 합 5죠 거의. 네. 세 개 아니 뭐 세 개 하고 그렇죠. 높은 제일 높은 데가 4개 하보고 4개 하고 네. 3개 하고. 그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다 영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걱정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입시에서 특히 수시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약대 늘었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가 다 생겼죠. 거기에 애들 대부분이 다 영어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영어가 지금 6평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네. 6평도 어려웠었는데 9평에서 또 떨어졌더라고요 등급을. 그러면은 이거 아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쉽게 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수도 궁금해요. 있어요. 네, 저는 제가 그냥 좀 궁금해요.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요 정도로 다시 풀 것 같은데. 적당한 건 제가 볼 때 7% 선? 네. 90점대가? 7에서 8%로 원래 난이도 네. 조절을 하는데 네. 딱 보니까 뭐야? 그래서 다시 정리할 것 같은데. 영어 자체로 이걸 만약에 공부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바뀌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글이 참 좋아요. 글도 참 좋고 이제 진짜 제대로 독해력을 묻는구나. 그전에는 애들이 이렇게 좀 딴짓을 해요. 헛짓을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많았지. 근데 그렇지. 지금은 그 뒤에 해설체 한글을 읽어봐도 이게 뭔 내용이지 하는 정도로 어려워. 이게 뭐 저는 이거 단어 몇 개 가지고 감으로 한다. 이제 이게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언어의 관점에서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배들은 이제 당장 이제 곧 수능을 앞둔 이제 수험생들이 시기적으로는 더 중요하긴 한데 후배들은 이걸 보고 좀 이렇게 정독하는 습관으로 전향을 하루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아요. 단어를 그리고 참 이거 단어가 보통 이렇게 영어는 보면은 학자들이 이제 글을
이제 인용을 할 때 이 글이 참 너무 좋은데 몇 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알려줘서 이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글을 채택해서 아래 이렇게 별표로 해서 어려운 단어는 달아주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한 여러 개가 고3 제대로 준비한 애들이면 당연히 아는 단어들이 밑에 달아주고 이거 달아줄 법한 거 같은데 하는 거는 안 달아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만약에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갔으면 글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안 주는 게 대부분들인데 이번에 그거 자체가 이렇게 연계돼서 답일 수 있는 그런 어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휘? 진짜 중요하니까 더 제대로 외워야 되고 이제 정독해서 끙끙대서 예전에는 여러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전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글들을 여러 번 정독해서 다독하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국어랑 달라서 뭐 지문을 예측한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저희 뭐 문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어는 고전 나왔다면 다 난리 날 거예요. 고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사설이나 어떤 설명문 원초적으로는 설명문에 기반을 두는 글들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글을 잘 읽고 거기서 이 설명문 말 그대로 설명문이면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뭐라는 거는 명사거든요. 도대체 무슨 명사에 대한 얘기를 어떤 형용사들이랑 합쳐가지고는 저런 동사로 풀어서 말을 하고 싶을까를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그렇게 정독을 하면은 답들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글 속에서 학자들이 무조건 추론해서 답 고르게 내는 문제는 전혀 없고 글에 다 단서를 주니까 이렇게 뭐 소설처럼 어떤 뭐 이렇게 추측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이 뭐 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고지고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정독하고 자세히 이렇게 해보고 내가 지금 만든 한글이 진짜 해설지랑 비슷할까? 이런 마음으로 좀 바뀌어져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에만 읽어서 잘 된다, 나온다, 뒤에서 읽으면 뭐 이제 답을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네네.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등급 컷에 대한 문제는 네. 일단은 좀 유보하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 시험 볼 학생들 네. 이하 네.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은 이미 선택을 했다. 네. 이제는 과거와 같은 형식의 기교적 네네. 형식으로 영어 문제를 접근하는 시대는 끝났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원래대로 진행되는 읽기,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쓰기를 바탕으로 한 네.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시험을 내겠다. 맞습니다. 뭐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은 또 알아서 하실 거고. 맞습니다. EBS 연계라는 게 몇몇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떤 이득 같은 찬스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사실은 국어는 지문이 똑같이 나와도 문제가 따라서 이게 같은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만들 수 있지만 영어는 그 글이 그대로 나온다면 뭔 문제를 아무리 바꿔도 당연히 맞출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 야 이게 애들이 영어 실력을 물으려는 걸까? 얼마나 자주 뭐라 해야 되나? 외웠나? 여러 번 읽었나? 그거를 평가하는 걸까라는 좀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는 영어 교육이 그걸 연계 문제를 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냐가 좀 어떤 좋은 학원이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영어로만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제 체제는 되게 괜찮게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는 오히려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적응하는 문제라면 네. 현 고1, 고2 그다음에 네. 뭐 중등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정통 방식으로 공부하는 네, 정통. 영어 책도 좀 읽고 네. 영어 소설도 좀 읽어보고 네. 실제 네가 이제 독해도 좀 잘할 수 있고 네. 그런 학생들이 영어도 1등급 나온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이제 6월과 9월의 공통된 네. 이야기니까는 네. 그렇죠. 이렇게 평가원의 방향이 바뀌었다. 네. 영어는 평가원의 방향이 바뀌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6월 모평가와 9월 모평가의 의미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어쨌든 뭐 등급 컷은 조정을 해서 네.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이제 네. 확실해지는 거죠. 되게 좋은 시험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그건 또 수능 방송 때 우리가 네.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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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아, 네. 수능 때 고생들 다시 하셨어요, 한번 진짜.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본 이 정도 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